변수가 많은 대학 입시, 저 변춘수가 여러분의 학과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입시 온라인 학과 선택 MC 변춘수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장애를 극복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에 힘쓴 사람이 한 명 있죠. 네, 헬렌 켈러인데요. 헬렌 켈러가 암흑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앤 설리번이라는 훌륭한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애 학생들을 교육하고 지원하는 특수교사를 양성하는 곳, 특수교육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과는 특수교육과입니다. 먼저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EBS 대표 강사시죠? 정동환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BS 입시 온라인의 학과 정보의 길잡이 정동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한 분은 현재 특수교육과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요. 강남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4학년 유정민 학생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남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4학년 유정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프닝에서 언급되었던 헬렌 켈러나 화면에서 본 레이 찰스 같은 인물은 장애를 극복하고 유명인이 된 경우인데요. 공통점은 모두 시기적절한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선생님, 오늘 살펴볼 이 특수교육과는 특수교사를 양성하는 곳이다라는 건 알겠는데 특수교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들을 하게 되나요? 네, 특수교사는 이렇습니다. 개별화 교육 계획. 자, 제 특기 나옵니다. Individualized Educational Plan, 네. IEP라고 하는데요. 예. 우리 장애 학생의 현황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계획을 세운 뒤에 실행하는 것이 특수교사의 임무입니다. 네. 그래서 매 학기마다 우리 학생이 어떤 특징이 있고 이번 학기에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교육 과정을 직접 다 설계하시고 실행하시는 것이 특수교사의 임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장애 학생들마다 각각 특성이 다르니까 네네. 거기에 알맞은 교육 계획을 이제 개별적으로 세워서 실행하는 일을 하신다. 이런 설명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것이 일반 교사의 큰 차이점인데요. 일반 교사와 같이 교직 과목과 교과 과목에 대해서 연구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차별적인 것이 모든 장애에 대한 이해를 특수교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학생의 현황을 판단을 하고 그리고 각 교과 내용들을 알려주는 것이 특수교사의 임무입니다. 네, 그렇군요. 모든 장애 영역을 다 알아야 된다니까 학업 부담이 꽤 클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학과 수업을 들어보지는 않고는 감이 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민 학생, 실제로 이 특수교육과에 입학해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어떤가요? 실제로 특수교육과에 입학을 하게 되면 기초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서 장애학생 교육 방법이나 과목별 지도법 등 이론적인 내용을 배우게 돼요. 이 과목이 굉장히 필요한 지식이지만 쉽지 않을 뿐더러 이제 학생들과 봉사했던 그 경험만을 생각하면서 특수교육과에 온 학생들은 이러한 점에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네. 또 우리 장애 학생들을 많이 만나보는 기회를 가지는데 이러한 학생들과 함께하는 것에 어려움을 가지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래요. 마냥 봉사 정신이 투철하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봉사정신이 기본이 되지만 예. 다른 게 필요합니다. 네. 정민 학생은 어떤 이유로 이 특수교육과에 지원하게 되었나요? 저는 저희 어머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께서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네. 그래서 중학생 때부터 그 센터로 봉사를 다니면서 장애 학생들과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가지고 특수교육과에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네. 선생님이 전국에 특수교육과가 설치된 대학은 몇 개나 있나요? 또 그리고 세부 전공이 좀 나뉠 것 같은데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특수교육과는 80년대 같은 경우에 6개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예. 점차적으로 증가하다가 현재까지는 45개 이상의
학교가 특수교육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전공을 보시면 유아특수, 그리고 초등특수, 그리고 중등특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중등특수 같은 경우에도 체육교과를 전공하는 특수체육교육학과가 따로 또 있습니다. 예. 좀 더 체육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른 에너지가 그렇죠. 필요하기 때문에 예. 나눠져 있고요. 대학마다 특수교육학과라고 해서 이 3가지 혹은 4가지의 학과가 다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 응시하실 때 학교마다 어떤 세부 전공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만나볼 강남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등 특수교육과 그리고 중등 특수교육의 2가지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를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특수교육과에서 배우는 구체적인 교과목들 좀 설명해 주시죠, 선생님. 네, 1학년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 개론을 배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우르게 되고요. 그리고 2학년이 되면 각 장애 영역에 대해서 이제 폭넓게 알기를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해서 2학년 때 배우고 3학년 때는 이렇게 배운 내용을 가지고 실습을 하러 갑니다. 네. 그리고 장애의 종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 특히 어떤 장애가 많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시각장애, 청각장애 이런 거 떠오르는데요. 맞습니다. 네. 즉 장애 중에서도 보통 우리가 몸과 관련된 예. 인체와 관련된 장애가 참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의학, 그리고 약학, 그리고 그런 분야도. 보조공학 네. 굉장히 심층 있게 우리가 몰랐던 내용을 더 많이 배웁니다. 예.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네. 언어치료학, 그리고 물리 작업치료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이런 것도 배웁니다. 네. 더 나아가서 음. 연구방법, 통계학, 그리고 점자, 지문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네. 리을, 그리고 수학, 예. 그리고 장애인과 관련된 법령, 그리고 가족 지원, 그리고 장애인의 여가 시간 등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와, 대단한데요. 그럼 정말 막연하게 그냥 특수교육과를 지원한 학생들은 굉장히 당황할 만한데요. 여러 과목들 중에서도 정민 학생, 학생들이 좋아하는 인기 과목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과목들이 그런가요? 대체로 학생들은 본인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과목을 좋아해요. 네. 그 중에서도 저희 학교에서는 시각장애 학생 교육이 있는데 이 수업에서 뭐 안내견 학교도 직접 가보고 맹학교도 직접 방문을 해보고 그리고 점자도 직접 찍어보고 이런 네. 보행 훈련도 해보는 등의 정말 네. 실제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이론적인 공부와 더불어서 이렇게 실제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수업을 선호해요. 그래요. 만약 진짜 해봐야지 어떤지 알 수 있으니까요. 가르쳐봐야 어떤지 알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좀 힘들어하는 과목은 어떤 과목을 힘들어하나요? 힘들어하는 과목도 전공 수업이에요. 네. 그 중에서도 아까 정동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IEP 수업이 있는데, 개별화. 네, 네. 개별화 프로그램이 네. 있는데 예. 각각의 장애 유형에 따라서 짜야 되는 프로그램이라 이게 좀 어려워하기도 하고요. 또 교육 과정이란 과목이 있어요. 네. 이 교육 과정이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교육 과정은 나라에서 이렇게 짜는데 특수 아동을 대상으로는 교사 개인이 그렇게 맞춤식으로 짜야 되니까 와, 상당한데요. 이 선생님 설명이나 이 정민 학생의 말을 듣다 보니까 이 특수교육과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특수교육과 학생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특수교육과 학생들이 참여한 특별한 캠프가 있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특별한 연주회 준비로 분주한 이곳은 장애 청소년 재능 캠프 뽀꼬와 뽀꼬인데요. 장애 학생들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모여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장애 청소년 친구들이 음악적 재능을 발견하고 그다음에 교수님한테 전문적인 지도를 받아서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요. 또 캠프라는 활동을 통해서 어떤 사회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이 캠프에는 숨은 조력자가 있습니다. 장애 학생들의 1:1 활동 멘토로 참여하고 있는 특수교육과 학생들입니다. 멋진 장기자랑을 선보일 생각에 열심히 의견을 나누는 참가자들. 캠프 일정을 함께하며 장애 학생과 특수교육과 학생들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고 있는데요. 이 과정이 곧 배움의 시간입니다.
성악가를 꿈꾸는 영석 학생이 흥에 겨워 한 곡적 뽑습니다. 저는 있잖아요. 제가요, 노선아 선생님이 짝꿍이 하니까 훨씬 좋습니다. 그게 말씀도 잘 듣고요. 똑똑하고 제가 뭐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서 잘하고 노래도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캠프에서 되게 참여를 열심히 해가지고 너무 착하고 좋은 학생인 것 같아요. 일상생활을 봤을 때는 정말 이 친구가 과연 레슨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레슨을 하는 모습을 딱 봤는데 돌변해가지고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오길 잘했다. 좀 이렇게 친구들 따라다니고 해야 돼가지고 좀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풍부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모두가 함께하는 운동의 시간. 이탈리아어로 뽀꼬와 뽀꼬는 조금씩이라는 뜻인데요. 서로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달리는 동안 장애 학생들은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특수교육과 학생들도 특수교사로 조금씩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 하고 싶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저도 시각장애를 갖고 있고 나와 같은 학생들이 어떤 불편함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친구들을 어떻게 알려주면 이 친구들이 더 학습을 쉽게 할 수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훨씬 더 공감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특수교육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아이를 가르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가르치는 게 가르치고 나서 얻는 기쁨 때문에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하고 싶었던 건데 더 큰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장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볼 때 장기자랑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시간. 진행에 현직 특수교사 선배들이 나섰는데요. 캠프를 통해 현직 선배들의 노하우를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멘토들은 특히 이제 특수교육학과 학생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나중에 4학년 되면은 뭐 실습을 하러 가죠. 근데 그 전에 이렇게 아이들과 2박 3일 동안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거든요. 이런 걸 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뭐 어떠한 소신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이 학생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해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노력도 더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게 될 수 있습니다. 교실을 벗어나 장애 학생들과 직접 대면하고 함께 울고 웃으며 많은 것을 느낀 특수교육과 학생들. 오늘의 경험이 훌륭한 특수교사로 성장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네, 캠프에서 장애 학생들과 함께하는 이 특수교육과 학생들의 모습 참 따뜻해 보이는데요. 정민 학생, 평소에도 이렇게 자발적인 봉사활동이 좀 많은 편인가요? 다른 과에 비해서 특수교육과는 봉사활동이 굉장히 좀 많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학생들이 봉사를 바탕으로 지원한 학생들이 많은데 네. 이제 지원하기 전부터 해오던 곳에서 봉사를 하거나 꾸준히 계속. 네. 네. 아니면은 뭐 방학 중에 느레랑 학교라든지 그런 학교에 가서 아이들과 멘토링을 통한 봉사를 하거나 네. 아니면은 가정에 직접 방문을 해서 과외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네. 홈티 봉사 등을 되게 자발적으로 하고 있어요. 와, 봉사가 생활이군요. 봉사도 봉사지만 학과 차원에서의 그 실습 수업도 많이 진행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특수교육과에서는 어떤 실습들이 선생님 진행되고 있나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봉사활동도 하지만 학과에서 네. 조직적으로 관리를 해줍니다. 예. 그래서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다양한 실습들이 있는데요. 네. 1학년 같은 경우에는 튜터링이라고 해서 우리 장애 학생과 개별적으로 만남을 지속적으로 하게 해주거나 혹은 멘토링이라고 해서 튜터링과 비슷하게 네. 자주 만나게 합니다. 네. 그리고 2학년이 될 경우에는 교육 봉사활동이라 해서 학점 인정을 하는 봉사활동을 하게 합니다. 근데 여태까지도 뭐냐면 학생 입장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3학년이 되면 조금 달라집니다. 예. 3학년이 되면 통합교육의 실습 혹은 현장 관찰 실습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4학년 때 하는
교육 실습의 사전 실습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4학년이 되면 한 달간 이제 집중적으로 학교에 가서 선생님으로서 이제 어떻게 관리하고 가르칠지에 대한 그런 연습을 한다, 그런 실습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네.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각 학교마다 이름과 약간의 제도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실습을 아주 중요시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사범대학 같은 경우에는 4학년 1학기 때 교생 실습 한 번 나갔다 오는데 굉장히 1학년 때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네요, 실습이. 3학년 때는 4학년 때 나가는 교생 실습을 위한 사전 실습을 나간다 또 그랬는데 이건 정민 학생이 좀 설명해 주시죠. 보통 4학년 1학기 때 한 달 정도 교생 실습을 가게 되는데요. 네. 이제 교생 실습을 가게 되면 네. 이제 학생마다 장애 유형이 달라서 그 다르게 접근을 해야 돼요. 네. 근데 딱 갔는데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장애 유형을 가진 학생을 만나게 되면 그 학생에 대해서 정보를 파악하다가 한 달이 금방 지나갈 수도 그렇겠네요.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실습이라고 해서 한 학기 동안 매주 한 번 정도 미리 학교를 방문을 해서 학생들을 지도해보고 선생님과 익혀놓는 거군요. 네, 아. 선생님과 인터뷰도 해보고 네. 그 학교 시설도 익혀보는 등의 네.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네, 실습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네요. 네, 정민 학생 실습하면서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올해 교생 실습을 다녀왔는데요. 네. 제 첫 제자들을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그쵸. 네. 그 하루하루가 정말 값진 추억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나는 학생이 한 명 있는데 네. 그 학생이 수업에 전혀 참여를 하지 않고 그냥 얌전히 책상에만 앉아있던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수업을 하면서 수업 준비를 하면서 그 학생에 대해서 조금씩 배제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수업을 하는데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제 수업에 참여를 해주었어요. 그때 정말 뿌듯하고 보람차기도 했고 정말 잊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렇겠네요. 실습이나 봉사를 하면서 참 느끼게 되는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정민 학생이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마음가짐과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만날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다 같은 장애여도 특성이나 유형이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에 이러한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그리고 이 학생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네.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기다릴 줄 아는 태도예요. 우리가 만나게 될 학생들은 신발을 신는 것, 벗는 것, 정리하는 것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사소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습득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가르치면서 기다려주고 하면은 우리 학생들이 정말 조금씩이지만 변화할 수 있는 모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기다릴 줄 아는 태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특수교육과를 졸업하면 대부분 특수교사가 될 것 같은데요. 졸업과 함께 받는 자격증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후 진로는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네, 진로가 특수교사, 정교사 2급 자격증을 받게 되거든요. 졸업하면? 네. 그렇게 되면 임용고사 시험을 치를 자격을 받게 되고,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사립학교 교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일부 교과목을 좀 더 이수를 하게 되면 국가공인 평생교육사 자격증도 받게 됩니다. 네. 그 외에도 국내외 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대학원 진학을 하면 교수님이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특수교육 기관들이 많습니다. 예. 우리 국가와 지자체에 많은데 그곳에서 교육 전문직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특수교육 단체에서 장애인 복지관의 어떤 수장으로서 혹은 그쪽에 임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법원, 평생교육센터 그리고 재활치료실 그리고 장애인 단체 등의 관련 기관에서 폭넓게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폭이 아주 넓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수교육과를 졸업하고 특수교사뿐만 아니라 장애에 관련된 다양한 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교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무더위도 있고 열심히 공부하는 재학생들과 현재 특수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졸업생을 만나봤습니다. 화면 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과 수업이 한창인데요. 오늘은 임용시험 대비 특강으로 교실의 열기가 더욱 뜨겁습니다.
수업 주제는 행동 분석을 어떻게 장애 학생에게 적용하느냐인데요. 특수교육과는 장애의 종류와 특징을 모두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학업량이 많습니다. 어려움이라기보다는 특수교육의 특성이 있어 가지고요. 그 특수교육은 이제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개별화 교육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학생 한 명 한 명당 어떻게 교육 과정을, 교육 프로그램을 다르게 짜서 적용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특수교육은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특수교육에서는 많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과는 학생의 95% 이상이 임용을 준비할 정도로 특수교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국제구호단체, 인지치료사, 언어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특수학급으로 가게 되면은 일반 아동들에게도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들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위주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교사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힘들죠. 네. 아무래도 양도 많고 그리고 장기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조금 오랫동안 해야 된다는 게 많이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들긴 하지만 또 목표가 있으니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자신의 꿈을 향해 묵묵히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학생들. 이들이 자랑스러운 미래의 특수교사들입니다. 특수교육과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좀 더 감수성이 풍부한 학생들이 들어오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장애 학생, 또 장애 학생의 부모님들은 장애 학생을 양육하다 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아픔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이해하고 감싸줄 수 있는 감수성,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진 학생들이 와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학생들의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스스로가 기쁨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어쨌든 일반 비장애 학생들보다는 여러 면에서 발달이나 변화가 좀 더딘데 하지만 세심한 관찰을 하다 보면 그런 변화나 이런 발전한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 스스로 기쁠 때,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부모들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을 때, 이럴 때 많은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네, 특수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졸업생의 생생한 조언 잘 들었습니다. 정민 학생이 특수교육과는 선후배 사이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다고 들었는데요. 선배님들 만나면 주로 어떤 말씀 해주시나요? 저희가 되게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데요. 주로 선배님들께서는 이제 우선적으로 봉사를 많이 해라. 봉사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라 라고 조언을 해주시기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특수교사가 될 예비 특수교사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조언을 해주세요. 네, 화면 보니까 아직 3학년인데도 이렇게 여름방학까지 학교에 나와가지고 임용고시 준비를 열심히 하네요. 강남대학교 특수교육과 학생들은 꿈을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나요?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임용 캠프를 하면서 임용고시를 준비하기도 하고요. 방학 중에는 여러 캠프들을 다니기도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기도 해요. 또 학기 중에는 기본적으로 저희는 학생들이 다 같이 모여서 스터디를 하기도 하고요. 또 밤 10시까지 학과 실습실을 개방을 해요. 그래서 도서실처럼 우리과 학생들만 모여서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네, 와, 봉사도 하고 공부도 하는 참 부지런한 학생들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특수학교도 있고 또 일반 학교에도 특수학급이 있잖아요. 그 이제 특수교육과를 나오면 다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이 특수교육과의 전망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있죠. 네. 두 가지가 큰데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학생이 다 이제 장애 학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특수학급 같은 경우에는 통합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비장애 학생과 장애 학생이 어우러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특수학교에 선생님과 장애인 우리 학생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통합교육을 지향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비장애 학생들과 잘 어우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교원도 장애인 학생 수도 통합교육을 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학급의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서 좀 재밌는 포인트는 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예. 저출산으로 인해 비장애 학생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죠. 네. 그러면서 교사의 숫자도 줄어들죠. 네. 반면에 장애 아이들의 숫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만큼 수요도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학생 4명당 교사 1명을 해야 되는데 특수교사 1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아요. 여러 가지 예산의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의 예산이 커지고 있고 그리고 세상이 복지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해서 어떤 결과?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교사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처우도 계속 좋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은 특수교육과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정민 학생은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다른 것보다 우리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어요. 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알아야 그 사랑하는 만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요. 네. 충분히 좋은 선생님 되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특수교육과를 지원하려는 고등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한마디 해주시죠. 제일 먼저 특수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신중하게, 진지하게 깊게 생각하시고 지원하셨으면 좋겠어요. 특수교육은 아주 강한 사명감, 책임감, 그리고 인내심을 요구를 해요. 그리고 또 학문적으로도 학문 이외로도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몇몇 학생들은 대학에 와서 자퇴를 하거나 다른 길로 가는 등 몇몇 학생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특수교육을 공부하는 이유 중 하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소소한 행복 그것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지 그 않을까 아이들에게는 싶어요. 전부잖아요, 세상에. 그렇죠. 특수교사는. 그렇기 때문에 더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지원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동환 선생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 여러분, 세상에는 다양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장애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많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치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증일수록 여러분들의 노력이 표가 잘 안 날 수도 있고 또 작은 변화를 잘 읽어내서 감수성 있게 이해하고 안아가야 되는 힘든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장점을 발견해서 그 장점이 각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단점을 보완을 해서 더 건강한 우리 사회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얼마나 보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 보람을 같이 할 수 있는 특수교육과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수교육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장애 아동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최초로 규정한 세계 인권선언의 내용인데요. 장애 학생들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들이 성장하는 데 조금이나마 힘이 돼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학생들은 이 특수교육과에 지원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유정민 학생 그리고 정동환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족 같은 선생님. 재미있게 친구들하고 잘 이끌어 갈 수 있고 약간 뭐 이런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가르쳐주고 또 꿈도 키워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되는 게 저의 역할인 것 같아요. 아이들과 소통을 하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아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주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